그래서 아이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늘 많지 않나요? 네, 애들. 그럼 애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나요? 많죠. 그럼 걔네들도 어떻게 비트코인을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 계좌를 못 만들잖아요. 음. 네, 그래서 뭐 지갑 만들어서 뭐 증여를 좀 해줄까. 지금 나중에 혹시 하락장이 오거나 하면 네, 그때 좀 사서 0.1개만 해도 지금 1,00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증여를 해줄까 생각.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작년부터 비트코인을 시작했어요. 네. 갑자기 어느 날 엄마 계좌를 터달라고 달달 볶는데 이제 미성년자니까 못 트니까 엄마 이제 걸로. 제가 터서 그래 해봐라. 그래서 얼마일 건데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돈을 안 넣고 계속해서 차트를 보더라고요. 차트를 계속 보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5만 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1년 넘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수익률 좋아요? 5만 원 이제 50만 원 됐다 하더라고요. 10배네? 예, 10배 딱 10배 됐어요. 단타 쳐요? 단타도 해요. 근데 이제 말아먹기도 하고, 지금 다시 하기도 하고, 이제는 맨날 이것만 보니까 스스로 본인이 감이 오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작전 타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겁을 주는 거다. 좀 이따 이제 없는 돈을 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이게 돈에 밝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돈 버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얘도 그 돈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것 같아요. 돈을 엄청 긍정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다가 오늘 내가 송 대표님 만나서 비트코인 이제 오늘 방송할 거야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네, 질문지를 좀 갖고 엄마 이거 적어서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네, 물어보려고 다 막 물어보고. 예, 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직접 만나봐. 만나면 정말 재밌어. 그랬더니 그래 또 그건 좀 오버 아닐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부담이라는 거지.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방송을 찍고 한번 보여주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 얘기하면 네.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사실 잘 정확히 뭔지도 몰라요. 예.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그냥 딱 정의하자면은, 뭐, 디지털 금? 디지털 금. 네. 아. 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채굴을 해서 네. 채굴을 해서 한정된 수량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 쉽게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좀 되게 정말 너무 많이 희소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많이 생산이 돼도, 그러니까 100년 후쯤에 2140년까지 다 캐고 나면 2100만 개거든요. 2100만 개. 2100만 개. 그 이상은 수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뭐 0.01개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소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희소한 거죠. 그 앨리서님 집에 금 많으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힘들어서 다 팔아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희소하다는 거죠. 네, 갖고 싶은 사람은 지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갖고 싶은 사람이 점점 더 근데 많아질 이게 거라고. 실물이 있어요? 실물이 있죠. 실물이 있어요? 네, 실물이 그럼 그 있어요. 실물 누가 그런 거예요? 실물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채굴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한 대략 1억 정도 하잖아요. 예.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를 캐는데 드는 돈이 한 1억 2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감기가 최근에 지났거든요. 예. 4월 예. 20일 날. 원래는 10분에 한 50개씩 이렇게 채굴이 됐었는데 채굴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팅 파워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인 거예요. 승자 독식이라고 할까요? 그럼 예전에 초창기에는 한번 이렇게 뭐 만약에 100명이 경쟁을 한다. 그중에 1등 한 사람에게 50개를 다 줬어요. 10분마다. 2등은 뭐 없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인 거죠. 그러면 서로 경쟁이 가격이 막 올라가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캐려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채굴한 사람이 내가 채굴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들었는데 1억에 팔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그럼 나 안 팔아 하고 물량이 공급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가격이 오르는 거 보면 못 참거든요. 우리 부동산 불장 때 봐도 가격이 막 오르면 사고 싶어지잖아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치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랑 비슷하네요, 성격이. 네네. 예.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금은 매장량이 뭐 한정적이잖아요. 금은 더 이상 이렇게 안 늘어나고 있을까요? 네. 늘어나지 않을까? 네. 매년 늘어나거든요. 예, 어쨌든 캐잖아요. 네, 어쨌든 계속 가서 캐잖아요. 캐치하잖아요. 예. 그게 늘어나는 양이 1년에 한 5%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1000조어치 있다. 그러면 한 50조어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경쯤 될 것 같은데, 그 금 전체가. 비트코인은 늘어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은 늘어나긴 늘어나죠. 아직은. 근데 그게 1년에 1% 미만이에요. 이미. 좀 더 지나면은 뭐 0.1%, 그 다음 또 지나면 0.01%. 거의 아주 미미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2,100만 개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미 채굴한 게 한 2,000만 개 채굴했거든요. 아, 거의 다 했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진짜 코딱지만큼씩 늘어나거든요. 그게 왜 채굴에 한계가 딱 있어요?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누가 만든 거야? 뭐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네. 이런 건? 야.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같은 거는 우리 인터넷 많이 쓰잖아요. 그럼 내가 이메일을 이제 앨리서님께 보내면 앨리서님한테도 있지만 그 이메일이 원래 저한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사인 거죠. 근데 돈은 복사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앨리서님한테 100만 원 줘도 다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중 지불 문제거든요. 네, 보통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은행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이렇게 계좌 잔고를 적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은행이 해킹이 당한다. 그럼 그거 다 털리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탈중앙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록을 해주는 게 비트코인은 거의 한 2만 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킹하려면 2만 개의 서버를 다 해킹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훨씬 안전한 거죠. 안전하다. 네. 우리가 불안하다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안전하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런 건 있죠. 갑자기 비트코인이 빵원이 될 수 있죠, 사실. 어떻게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 계속 팔아 사람들이 이거 가치가 없다고 막 다 매도하는 러시가 막 이어지면 빵원이 될 수도 있죠. 그게 한 2년 전에 있었던 루나 사태가 그랬죠. 2022년에 그건 사실 그 좀 더 복잡한데 테라가 패깅된 게 1달러랑 패깅된 코인이 있는데 그게 가치가 떨어지면서 계속 그 소용돌이처럼 계속 서로 루나랑 테라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둘 다 빵원이 된 케이스인데 비트코인도 그럴 수 있긴 한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올해 2024년 1월 10일 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빵원이 될 가능성은 1% 미만이라는 거죠. 거의 이제 빵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빵원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오르거나. 그러면 지금 희소 가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지금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한정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이 뭐 그래프를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입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얼리 어댑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구자 그런 분들이 먼저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들끼리 수익을 좀 얻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폭망해요. 네. 그게 이제까지 뭐 반감기 지날 때마다 이렇게 고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폭망이 한 번씩 있거든요. 반감기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있었어요. 한번 반감기 지나고 큰 폭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 껴서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또 폭망했잖아요.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러시가 시작된다고. 지금 이제 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개미들은 없고. 기관 투자자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조금 들어온 거죠. 아주 극히 그럼 이제 일부가. 완전 거의 초기다. 네, 완전 초기. 근데 지금 저는 비트코인 잘 모르지만 벌써 하나가 1억이 넘었는데 네. 인재 초기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죠. 뭐 인간의 광기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지금은 한 금의 시총이 1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뭐 한 1.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금의 시총은 일단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뭐 진짜 10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보다는. 네, 그쵸. 최소. 네, 시간의 문제지, 뭐, 언제가 됐든 뛰어넘는 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금 여유가 되시는 분은 지금 사도 괜찮다는 거네요. 지금 사도 괜찮은데, 네. 지금 샀다는 얘기는 사실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 2천만 원일 때 뭐하고 1억일 때 사니까.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네. 네, 뭐 서울 부동산이 뭐 3억에서 5억짜리도 수두룩했는데, 그때는 안 사다가 10억 넘으니까 사서 물리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서울 부동산이 지금 뭐 10억 갔다가 예를 들어 7억 됐다고 쳐요. 나중에 되면은 뭐 우상향하겠죠. 하지만 10억에 산 사람들은 지금 되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한 만큼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1억이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1억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아드님이 5만 원어치 샀다 그랬잖아요. 5천 원 이상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내가 공부된 만큼만 사보고 진짜 이렇게 오르네. 이러니까 떨어지네. 이런 거를 좀 경험해 본 다음에 지금 이 가격은 너무 싸잖아. 이럴 때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놓고 계속 갖고 가요? 근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랑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 우상향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 우상향. 네. 오케이. 저는 비트코인은, 강남의 뭐 최고급 아파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비트코인의 현주소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 2000년대 가격 정도? 그때 뭐 한 3억 했을 압구정 거예요. 현대아파트의 2,000원대 가격이다, 지금. 네네.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사서 내가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압구정 현대 100억짜리 아파트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실 거 저는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투자라는 게 네.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좀 분산해요? 그쵸. 그러니까 아, 비트코인에만 몰빵하는 거는 그거는 좀 삶이 되게 피폐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좀 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비트코인도 하고, 예를 들어 부동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내 순자산을 잠깐 계산해보면 대충 알잖아요. 내 순자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5%에서 10%,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만 투자하면은 그래도 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순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는 네. 비트코인에 받고, 네. 나머지는 또 부동산 투자하고, 네네. 나머지는 뭐 또 다른 거 하고, 그쵸.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런데 지금 해도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 100억짜리가 될 수 있다. 네네. 야,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부동산 관계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건 뭐 유동성 측면 정도? 유동성 측면이. 네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부동산으로 옮기는 거?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자산들이 다 올랐잖아요. 근데 네. 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100억대로 돈 번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100억 벌었으니까 또 에셋 파킹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초고가 부동산을 막 사거든요. 3월 달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일주일 사이에 5개 거래됐거든요. 그 동네가 그렇게 거래가 잦은 곳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이 추금에 샀다. 네. 이렇게 많이 네, 맞아요. 추정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또 코인 자체로 큰 돈 번 사람들이 아주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전반의 시세를 막 끌어올릴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지금 네. 그냥 찌라시에 의하면 네. 비트코인이 한정적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큰 있죠. 폭의 하락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대비 사람들이 내년쯤에 이제 팔아서 압구정 현대를 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누구나 우리 다 형 계획이 대표님 어때요? 있잖아요. 계획은 어때요? 네, 저도 그런 계획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저는 그때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올랐으면 그렇게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좀 제3자의 시각으로 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잖아요. 좀 편중되지 않으려고 애를 좀 많이 쓰거든요. 셋 다 억대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나는 부동산이 진리야, 코인이 진리야, 주식이 진리야. 전 이런 편견이 별로 없거든요. 내년 시장을 봐서 내년 시장에 좀 가장 되어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네. 코인이
종류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알트코인이라고. 네네. 네, 비트코인 아니면 다 알트코인. 예, 아마 앨리스어 채널에서 네. 비트코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보 중에서도 정말 왕초보. 최고의 우리 왕초보라고 아들 생각해요. 같은, 예,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번 장에서는 그냥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앨리스님 같이 좀 부동산 고수는 뭐 서울 부동산 투자하고 경기도 투자하고 지방 투자하고 이렇게 가면서 투자해도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초보가 지방 부동산으로 돈 벌기 쉽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알트코인은 그런 시장이에요. 아, 돈을 번다고 치면 수익률은 되게 좋겠죠. 하지만 잃을 가능성도 너무 크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은 그 중간쯤? 중간쯤. 네, 비트코인과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고 조금 더 수익성이 좋을 수 있는 이더리움이 있고 그리고 기타 알트들. 기타 알트들은 사실 난이도가 꽤 많이 높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알트 투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더리움이 정도 좀 넘어오면 알트코인 투자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비중을 한 10대 1 정도? 아,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만 투자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자도 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주요 입지 하나도 없고 지방에만 몰빵하면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투자가.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저금하듯이 우리가 부동산도 네. 이제 집을 사실 삭발삭발 하는 것보다 네. 저는 하나를 사서 오래 가져가는 게 사실은 제대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근데 좋은 전략이죠. 왜 내가 삭발삭발 하냐면 돈이 없으니까 벌어서 또 생활도 해야 되고 벌어서 플렉스도 좀 하고 싶으니까 중간에 자꾸 팔아서 이제 끝까지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돈이 네. 없으니까 자꾸 팔게 되는데 저는 안 팔 수 있다면 끝까지 가져가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코인도 그런 건지. 네, 맞다고 일부 동의는 하는데 조금 뭐 그거는 뭐 사람마다 전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전략을 좀 다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우리 흔히 원화로 하죠. 원화. 네. 근데 원화보다는 원화가 좋으세요? 달러가 좋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달러가 좋죠. 달러가 좋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 뭐 한 1,100원 하던 게 지금 막 1,400원치잖아요. 1달러가.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낮아요. 맞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훨씬 큰데 성장률도 더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원화로만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되게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달러랑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뭐가 더 좋은 저축수단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도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그냥 뭐 얼추 대략 잡아도 한 10만 배 정도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은 달러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게 될 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달러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자산이잖아요. 계속 찍어내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은 양이 한정돼 있고 심지어 분실도 되게 많거든요. 계속 잃어버려요. 비트코인 너무 고맙게.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공급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달러는 계속 많이 찍어내니까 달러로 가격을 측정했을 때 되게 비싸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축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년에 올해 1월 1일부터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60% 70% 올랐거든요. 지금 4월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만큼 막 급하게 오른다는 거는 또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뭐 몰빵하는 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냥 일부만 공부된 만큼만 사면 좋겠고 내가 초보면 초보라는 걸 인정하고 알트코인은 안 사고 비트코인만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를 나 비트코인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뭐 아무것도 몰라.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제일 쉬운 거는 뭐 카카오뱅크 계좌는 보통 대부분 있으니까 그러면 코인원 그 어플을 까시면 되고 만약에 나 농협 계좌가 있다 하면은 빗썸이라는 어플을 까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막 K뱅크 계좌가 있다. 없으면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업비트 계좌를 깔아서 비트코인을 뭐 한 10만 원 정도만 사보면 좋겠어요. 아, 네. 이게 사보면 공부가 빨리 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일단 사회공부가 첫 등기를 쳐야 공부가 맞아요. 되지. 등기는 안 치고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하면은 안 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처음에 살 때 뭐 몇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드니까 되게 부담스럽지만 비트코인은 10만 원어치만 사도 살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지켜볼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시점에 한 10만 원 정도만 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1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아드님처럼 100만 원이 돼.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진 않지만 100만 원이 되면은 그때부터 아 이거 되는구나 해서 전 재산 몰빵하고 막 이런 비극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크게 잃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이 지켜야겠는 그런 게 있는 아니면 좀 상한을 좀 정해두거나. 상한선을 정해두고 내가 어쨌든 내 자산의 5% 10% 넘기지 않게 맞아요.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네, 조금씩 용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넣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라. 네네. 그러다가 혹시나 뭐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억 주고 샀다고 쳤는데 한 25년이나 26년에 어느 날 봤더니 뭐 한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기회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시드를 크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그렇게 들어서 떨어질 시기가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주식하고 코인하고 부동산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년에 부동산을 사고 싶긴 한데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 있으면 안 살 거예요. 혹시나 떨어져 있으면 기회니까 그러면 살 거고. 저는 원래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근데 2022년에 8천만 원 하던 게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잖아요. 좋다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3천만 원 되더라고. 이건 완전 기회다고 샀거든요.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지하가 됐고, 그쵸. 지하 1층이라고 샀더니 지하 2층이 됐고. 근데 그게 또 계속 떨어져서 2천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도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뭐 이거저거 다 하면 와이프 것까지 다 하면 한 6개가 있는데 들어간 시드가 2억이 안 돼요. 한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회에 수량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가 아니라면 솔직히 인생을 바꾸진 못하는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 20% 30% 정도 올라도 충분히 좋은 투자이긴 한데 그럼 뭐 어딘가 모르게 좀 아쉬운 분들은 오히려 좀 시드를 잘 지켜놨다가 그러면 지금 막 이렇게 비트코인을 돈 벌어가지고 압구정 현대 샀다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정말 쌀 때 산 거죠. 정말 쌀때 사신 한 거예요? 2천만 원, 완전 3천만 원 극초기 때. 때? 작년에 저희 아들이 3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때 따라 샀어야 돼. 근데 그게 공부가 안 되면 솔직히 쉽지가 않죠. 걔가 촉이 좋은 거네요. 걔가 계속 공부하다가 갑자기 3천만 원대 사달라고 해서 사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1억이 넘은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자산에 뭐 이렇게 뭐 몇천만 원, 뭐 억 단위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라는 건데 일단 망할 수 있으니까 좋을 땐 좋지만 망할 땐 우리가 지금 부동산으로 망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사실 잘 이제 알아요. 부동산도 상승기 있고 하락기를 다 겪어보고 사고 팔고 다 해본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되듯이 비트코인도 이제 하락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정말 이제 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라. 공부를 하려면 이제 사보고 작은 돈으로 사보고 이 그래프를 좀 공부한 다음에 정말 하락기가 왔을 때 좀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알트코인에 자꾸 손이 가는 이유가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알트를 샀는데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3억을 벌었대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면 사실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준비가 돼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얻은 거니까 그 친구보다 한 4년 늦게 부자가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시고 금액을 좀 작게 해서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 뒤늦게 뛰어들어서 진짜 잘못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할 때는 조급함. 조급함을 조금 버려. 저도 초창기에 초보 때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막 지금 아니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꼭 사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안 사면 이게 놓칠 것 같고 다시 기회가 안 올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나 빼고 날아갈 것 같잖아요. 예, 나만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 다 돈 버는 게 그래서 막 조급해서 막 미친 듯이 저도 사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10년 투자해 보니까 지금 안 사도 내가 지금 방법만 알고 있다면 기회는 또 올 거라는 걸 그냥 막연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면서 투자라는 게 진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평생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급하게 하면 시장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지 않고 발을 담그고 있대 분산해라.
네. 코인 조금, 부동산 조금, 뭐 주식 조금, 뭐 본인 이제 하는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분산을 해서 네. 우리는 가늘고 긴 운동을 싸자.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한 10%, 20% 정도 수익을 계속 꾸준히만 낼 수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내 시드가 현재 얼마든 간에. 그거를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잘못되는 시나리오는 빨리 부자 되고 벼락 부자 싶어요. 되지 말자. 네. 예, 벼락 부자는 결국 벼락 가난이지 벼락 거지가 된다. 네, 예.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